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타 남가주 한국기업협회에서 세미나 분과를 맡고 있는 롯데주류법인장 김경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한국기업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그 세미나의 주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미국 내 의료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의료 시스템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좀 차이가 있고요. 또 특히 이번 팬데믹 이후에 이 비대면 접촉, 비대면 그 활동들이 이제 새로운 뉴 노멀이 되면서 의료계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변화가 있는데요. 오늘 사이먼 피터 안 박사님을 모시고 오늘 그 미국 내 주요 그 의료 시스템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사이먼 피터 안 박사님께서는 사우스 플로리다 의과대학 의학 박사시고요. 그리고 각 그 유수한 지역에서 각종 그 의료 자문, 의료 연구 활동을 진행해 오셨고, 특히 이제 UCLA 및 USC의 신경혈관센터에서 근무해 오셨고, 현재도 거기에 관련된 자문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진행해 줄 사이먼 피터 안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여러 개 바쁜데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주제는 이제 텔레 365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무엇보다도 미국의 그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뭐 그 부모님들도 계시고 미국 생활 하시면서 이제 병원을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아니면은 한 번도 병원을 이제 가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럴 텐데, 일단 미국은 그 하스피탈에서 환자가 입원을 하면 이제 우리가 그 acute care hospital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어느 정도의 그 필요한 진료나 수술이나 치료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보내지는 데가 이제 그 post care facility라고 해가지고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skilled nursing 그 facility, 여기는 skilled nursing facility는 뭐 포스트업 케어라고 해도 되고 뭐 포스트 케어라고 해도 되고, 일단 병원에서 치료가 다 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치료가 요구되는 사람들을, 그 환자들을 보내는 곳인데, 거의 병원 수준의 또 그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는 이제 그 의사들이 늘 그쪽에 계시고 수술도 할 수 있고, 급할 때는 이제 그러는 곳이 이제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인페이션 리해빌리테이션 퍼실리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나서 특별히 이제 관절 수술 같은 거, 또 이제 그 외에는 뭐 이런 장기를 건드린 수술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리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리헵을 할 수 있는 그 물리치료라고 하죠. 그걸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보내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커뮤니티라고 써 있는 곳은 이제 집으로 이렇게 퇴원을 하게 해서 집에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홈 케어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환자에 맞춰서 이제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가지고 필요한 그런 이제 적절한 치료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시스턴트 리빙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그 환자를 도와줄 수 없는 형편에 있거나 아니면 환자가 또 가족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어시스트 리빙이라고 하는 그런 퍼실리티로 이제 보내져 가지고 보통 어시스트 리빙 그런 곳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환자들이 이제 편하고 이제 집에 있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가족들 눈치 보이게 되고 또 미안하고 그러니까 또 뭐 미국에서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뭐 거의 이제 직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또 뭐 그런 것 때문에 어시스트 리빙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생각 외로 환자들이 상당히 편하게 생각하고 또 해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보면 요것도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의사가 이제 이제 뭐 클리닉이나 병원에 가면 이제 닥터가 이제 그 처방을 주지요. 그럼 거기서 약도 받고 또 그 환자에게 필요한 그 서플라이도 받지요. 뭐 워커를 받는다든지 월 체어를 받는다든지 그 환자의 조건에 따라서 또 이제 이제 그 닥터가 널스에게 어떻게 이 환자는 치료를 이제 간호를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처방을 또 내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는 꼭 미국뿐이 아니라도 한국도 이제 똑같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달리 이 RN이라고 하는 이게 널스의 레지스터 널스를 우리가 RN이라고 하잖아요. 한국하고는 달리 미국의 RN의 스테이터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의사들이 RN 분들의 리포트를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 리포트를 이제 가지고 또 다시 또 이제 환자를 다시 리이벨리어트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헬스 시스템에서의 RN의 위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주치의한테 전화를 했을 때 대부분이 이제 RN이신 널스분들이 이제 앤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아까 홈하고 어시스트 리빙 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뒤로 넘어가면 자, 이게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에 이제 병원은 환자를 최대한 빨리 퇴원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참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한번 입원을 하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몇 달도 이렇게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야, 미국은 어떻게 수술한 환자를 이틀도 안 됐는데 벌써 퇴원을 시키고 뭐 우리가 봤을 때는 한 적어도 한 2주는 입원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4, 5일 만에 퇴원시키고 야 이거 너무 무리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헬스 시스템에서는 환자를 오래 이렇게 병원에 입원시키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 환자가 입원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급한 거는 어느 정도 병원에서 다 치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집에 가서 이제 퇴원하셔가지고 별도의 이렇게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미국 헬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퇴원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을 퇴원시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그 한국과는 달리 환자가 거동할 수 있고 병원에서의 치료가 다 끝나면 바로 이제 퇴원시키는 게 미국 헬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병원에서 치료가 다 끝나고 퇴원하면 그 다음에 이제 홈케어 서비스가 들어가죠. 홈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홈케어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도 이제 간호사분들이 또 보고 그때그때 하루하루 그 리포트 합니다. 그래가 차팅을 해가지고 그 차팅을 담당 의사에게 보내고 그래서 의사가 다시 한번 환자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다시 병원으로 가능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상황이 이제 그 반복할 수 있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미국 의료 시스템이 이게 이제 문제인데 미국 의료 시스템의 핵심 사항들 중에 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건데 뭐 미국의 의료비용 비싼 거는 다 알잖아요. 이제 참 너무 상당히 비싸죠. 그러니까는 웬만한 수술하거나 뭐 이런 건 다 이제 우리 진짜 한국분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게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의료비도 미국처럼 이렇게 비싸지 않고 또 서비스도 좋고 또 뭐 그 간호사분들이나 병원의 그 직원들 참 친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 시스템 이번에 이제 팬데믹을 이제 겪으면서 미국이 많이 이제 반성을 했을 거예요. 팬데믹 때 참 전 세계 가장 이제 참 힘이 강한 나라가 그렇게 의료 시스템에 그런 빈 공간이 비어 있었다는 게 모든 의료인들이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된 나라인 줄은 정말 몰랐죠.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많은 생명들을 너무 어처구니 없이 많이 생명을 잃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런 이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의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국도 많이 반성을 하고 참 이제 미국은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가 문제점이 생겨서 그거를 다시 이제 보완을 할 때는 아주 확실하게 해요. 그걸 거의 뭐 좀 어떤 때는 좀 지나칠 정도로 확실하게 하는데 이제 미국에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게 미국인들의 사람에 대한 생명의 존중성 같은 거 이거를 아마 그 어느 나라보다도 상당히 높다는 거를 아마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일단은 응급일 경우에 앰뷸런스를 일단 타면은 그 사람은 살아요.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그런 큰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렇게 팬데믹 때 그렇게 많은 참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했는지 아마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은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지난 참 몇 년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몇 주 이상 소요가 되고 또 응급실에 가면은 뭐 5시간, 7시간 심지어는 뭐 우리 우수인 선생님 제 옆에 있는데 우리 닥터 뭐 그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응급실에 이제 좀 신세를 져야 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10시간을 넘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험을 이용해도 또 비응급인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받기가 쉽지가 않고 더더군다나 보험 카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응급실의 진료비는 참 상상을 초래합니다. 집이 있는 분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제 그럴 때는 집이 없는 게 차라리 편해요. 집이 있으면 집으로 몇십만 불이 이제 청구가 됩니다. 근데 그 돈은 물론 이제 그 병원 응급실 병원 측하고 좀 그럴 때는 이제 한번 내고를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유가 이렇게 모든 이유든지 이제 좀 적절하면은 이 사람들 아주 리즈너블하게 또 이렇게 내고를 줍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경우를 당하셨을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내고를 한번 하세요. 근데 아예 없으면 괜찮아요. 또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분은 차라리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혼돈에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자 의료 이 비용이 이렇게 비싸고 참 응급실에 가면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또 이제 의사 만나기가 이렇게 쉽지 않고 뭐 이미 벌써 많은 경험을 하셔가지고 의사하고 어포인트만 한번 하려면 참 짜증 날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전문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1차 진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과 아니면 패밀리 피지션일 거예요. 가정주치. 그런데 이제 한번 어포인트를 한번에 뭐 해서 좀 의사를 만나려고 하면 뭐 몇 주 후에 이렇게 잡아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아침 9시까지 와라 10시까지 와라 이러면은 참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부지런히 서둘러서 클리닉을 가거나 병원을 가면 시간에 맞춰서 참 열심히 도착을 했는데 이제 로비에 앉아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마냥 그냥 이렇게 앉아 있게 기다리게 하는 이제 그러는 케이스가 뭐 대부분이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은 이제 환자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다 한꺼번에 뭐 병원에 모이거나 뭐 진료실에 모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좀 뭐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그런 진료를 많이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환자 한 사람을 진료를 할 때 이제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게 되는데 그거는 좀 문제들이 있는 환자들이거나 어떤 이제 건강상에 늘 가지고 있는 어떤 병이 있거나 이런 환자들일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코비드 약 새로 나온 거 팩슬로빗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팩슬로빗 그거 하나 처방받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막 뭐 간호사분들이야 물론 뭐 doctors will be with you in a minute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in a minute이 아니고 in an hour도 아니고 in many hours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는 이제 환자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했었죠. 근데 이번 이런 텔레 365처럼 이런 시스템이 이제 생기면서 이게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이번 팬데믹을 이제 거치면서 이게 상당히 이제 환자분들한테
근데 아주 편리한 그런 시스템이 이제 되었어요. 물론 이제 이제 텔레 365 있어도 그 팩솔로빗이 이번에 많이 처방이 나갔는데 이제 원격 진료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이렇게 이거 쉽게 이렇게 약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그동안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고생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시스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이런 텔레365 같은 이런 시스템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뭐 이제 이것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금 이미 뭐 많은 병원들이나 이런 이제 의료 계통의 이제 의료보험 회사들이 지금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바깥이 100도 가까이 되는데 어디 가서 좀 캔 맥주 하나 마시고 싶은데 그 캔 맥주 하나 사려고 큰 마켓에 들어가면은 그 마켓 넓은 데서 그걸 찾아야지. 또 하나 이제 뭐 마켓은 또 그 캔 하나씩 안 팔잖아요. 또 식스팩씩 이렇게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때 가서 줄 서야지. 뭐 그렇지만은 이 컨베니언스 스토어가 있잖아요. 세븐일레븐이라든지 뭐 조그만 리커 스토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자기가 필요한 한 캔의 맥주 하나만 딱 들고 나오면 되고 바로 또 페이하면 되고, 그런 편리한 그런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예를 드렸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고 해야 될 그런 중병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제 병원을 가야 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세크라멘토를 갔는데 세크라멘토에서 뭐 갑자기 뭐 이제 항생제가 필요하다든지 또 뭐 이제 뭐 푸드포이즌 이제 식중독으로 급하게 지금 뭐 항생제 치료를 해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의사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ER을 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이런 텔레365 같은 시스템이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뭐 그런 이제 아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우수인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제 해줄 건데 어, 그렇게 편하게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그동안의 불편한 것들이 해소가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이제 내 나이의 또래 이제 의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1세대라고 하죠. 이제 1세대 의사들이 많이 이 시스템에서 반대를 해요. 엄청 반대를 하죠. 이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이제 첫째는 환자를 안 보고 어떻게 처방에 나갈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하나인데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환자가 방문을 안 하면 일단 병원이나 클리닉의 인감이 떨어지게 되죠. 이제 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환자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집을 했던 많은 의사들이 이 트렌드가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조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좀 고집스러운 사람들도 이렇게 문을 열고 있어요.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오픈 마인드 해가지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편했고, 또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원격 치료를 해가지고 또 많이 도와줬고, 특히 이제 코비드 걸리면은 이제 먹어야 되는 몇 가지 이제 약들이 있잖아요. 그 약들을 아주 쉽게 편하게 이제 이제 원격 진료 또 원격 상담을 통해서 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뿐이 아니고 지금 전 주가 또 많은 그 대학병원들이나 대형 병원들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들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 이제 이 원격 진료를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서 우리 텔레365가 그 빨리 런칭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뭐 이제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베네핏을 받고 이제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이제 많이 이제 경험을 하면 되게 이제 기쁠 거예요. 아우 이렇게 편하구나 이러고 이제 그런 거 느낄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대강 이제 뭐 아웃라인은 대강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대강 뭐 나중에 이제 질문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우리 이제 우수인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을 해서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챙겨 가시고 이제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는 오랜 이제 임상을 경험을 하면서 환자들과 이렇게 참 같이 성장을 하고 같이 늙어왔는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보면 모르는 게 바보더라고요. 이제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 참석한 분들이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참석한 게 그만큼 이제 이제 충분히 worthwhile 여러분 시간 낭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만 알고 계시지 말고 또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이제 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행동이 좀 힘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 셀폰은 다 이제 손에 들고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제 바로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줌으로 해서 의사를 만나도 되고 아니면은 뭐 한글로 이제 문자를 써도 그것이 이제 번역이 돼서 의사나 또 여기 있는 의료진 스태프들한테 들어가서 이제 필요하신 거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식당에 내 사람이 돼서 만나면은 서로 이렇게 반갑다고 인사나 서로 하도록 하십시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예. 이어서 세부적으로 또 진행을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텔레365에서 나온 오수인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박사님께서 너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많이들 이제 좀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짧게 이제 텔레헬스가 어떤 것인지 또 저희 텔레365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인지 좀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일단 텔레헬스는 말 그대로 텔레헬스라고 한 의사를 핸드폰이나 어떤 전자기기로 문자 또는 화상 또는 전화로 의사를 간략하게 만나고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을 텔레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격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저희가 이제 팬데믹 동안 많이 한 그런 것으로 원격으로 의사를 만나고 이제 필요한 약이나 뭐 필요한 치료를 빠르게 이제 의사가 오더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빠른 클리닉을 가거나 응급실 또는 얼진케어를 갔을 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텔레헬스가 이제 원격으로만 이제 진료를 하다가 또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꼭 이제 대면을 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원격으로 진료를 하다가
오셔서 제가 직접 뭐 의사로서 직접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클리닉으로 와야 하는 경우도 다분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현재 지금 클리닉도 현재 공사 중에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8월 정도면은 8월 말 정도면 저희가 오픈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또 요즘에 많이들 찾으시는 그 체중 감량 프로그램이랑 또 이제 탈모 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도 지금 같이 현재 진행 예정 중이라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좀 텔레헬스가 어떻고 어떻게 이제 성장할 전망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제가 나왔고요. 어, 텔레헬스의 그러니까 시작을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저희 옆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많이 이용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리서치를 해보니까 1959년부터 텔레헬스는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까 박사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면에서 보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어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좀 이용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팬데믹 지나고 여기 앞에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 202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단위가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지금 2023년까지 계속 지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원격으로 의사를 보고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이런 이제 막 텔레헬스의 시장도 거의 이제 2021년도는 23.5 빌리언이었는데 2022년도에 34 빌리언으로 많이 성장을 했고요. 2028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307 빌리언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헬스로 또 다른 꼭 일반 진료뿐만이 아니라 요즘엔 정신과 진료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이어트, 미용 관련 탈모 같은 미용에 관련된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비타민 주사도 많이 맞으시잖아요. 비타민 주사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클리닉이 있으시면 원격으로 먼저 만나고 그냥 바로 와서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을 가야 하지만 비응급이고 다만 의사를 보고 약을 받는 것으로도 해결이 되는 문제라면 원격으로 이제 편하게 진료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텔레스가 꼭 환자의 니즈 때문에 이게 많이 큰 마켓이 아니고 또한 이제 간호사 또는 이제 의사분들의 그런 니즈에 의해서 또 많이 이게 커진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너무 팬데믹으로 이제 이 업무 과중이 되고 너무 이제 이 의료 시스템이 많이 붕괴되는 걸 본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제 너무 이제 퇴사를 희망하고 이제 다른 좀 편하게 일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커짐으로써 이런 원격 진료에 대한 니즈가 꼭 또 이제 이런 간호 인력 또는 의사들 분들 이제 한테도 이게 너무 이제 크게 다가와서 이게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5년 지금 2006년도부터 2025년도 보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밑에 파란색 그래프는 이제 의사를 죄송합니다. 빨간색 그림은 빨간색 줄은 이제 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 수를 말하는 거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이제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의사 수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갭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격 진료가 조금 충당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텔레헬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점점 더 녹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게 몇 개 지금 이렇게 기사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제 아마존, 구글도 원격 의료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도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고 또 이제 LA시 교육부에서 이제 애들 이제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한다는 그런 뉴스도 발표했고, 그리고 이제
LA 제네럴 메디컬 센터, 옛날에는 지금 LAC, USC 그 LA 카운티 병원에서도 입원을 줄이고 재택 치료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더 이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 이게 그래서 또 환자가 입원을 오래 하고 병원에 많이 노출되게 된다면 감염의 위험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병원에 오는 걸 자제하는 것도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서로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 좀 더 건강하게 더 오래 환자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게 그 서로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지금 현재 다들 사회에서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꺼려했던 분위기인데 이제는 팬데믹 이후로 거의 이제 인식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다들 환영하는 분위기고 이제 점점 더 많은 원격 진료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큰 기업에서도 자꾸 원격 진료에 이제 방향을 틀어서 눈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이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스의 성장 요소라고 보면 일단 모든 사람이 이제 거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언제서든 이게 어디서든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보험이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워낙 미국 보험이 비싸다 보니까 없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질의 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성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고 이제 또 노인 인구의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크로니컬리 이제 관리가 필요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매번 관리가 필요할 때마다 병원을 가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이러시면 차를 불러야 되고 누군가를 불러야 되고 누군가를 불러서 클리닉을 가서 또 기다리시고 이러니까 이렇게 관리 차원, 모니터링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 원격 진료가 너무너무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그냥 화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많은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더 나올 거니까 이제 이런 것을 텔레헬스 기술과 이런 의료 기술을 합쳐서 이제 의료 시스템 변화도 같이 이제 텔레헬스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 같은 게 이제 뭐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때 이제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너무 이제 병을 키우지 않고 그 초기에 진압해서 응급의 상황으로 가지 않게 저희가 이제 원격 의료 서비스로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텔레스가 지금 아주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시겠지만 클리닉을 가시면 병원을 가시는 것만으로도 벌써 몇 주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이제 일단 바로 예약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전화를 하더라도 뭐 오늘 다 이제 예약이 차서 안 된다고 하는 경우 너무 많고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셔서도 일단 예약이 되어 있어도 몇 시간을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텔레헬스는 클릭 몇 번만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타임에 내가 원하는 의사를 골라서 이렇게 상담하는 하는 데까지 길어야 하거든요. 네, 만약에 뭐 내가 3일 있다 예약을 하고 싶다. 근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급해서 빨리 받고 싶으면 몇 분 의사가 그 시간이 비어 있다면 의사 뭐 되게 빠르게는 막 10분, 1시간 이내로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큰 장점이 있는 요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상담한 다음에 원격으로 이제 e-prescription이라 해가지고 이제 다른 병원도 그렇게 쓰지만 e-prescription으로 가장 그 지금 환자의 위치와 가까운 환자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 퇴근하는 길에 무슨 이런 병원이 있다 이러면은 이 약국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약국에다 이제 약 처방전을 보내서 퇴근하시면서 그냥 픽업해 가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이제 텔레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없이도 저렴하게 진료 이런 걸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강점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보험 없이 약을 픽업할 때 최대 80%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받아가실 수 있게 그런 쿠폰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다양한 언어, 그리고 한국어, 영어, 뭐 스페니쉬,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가장 강점입니다. 왜냐하면 클리닉에서 보통 번역을 받으시려면 옆에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화 창에 그 서로 마주 보면서 그 통역사도 같이 참여해서 진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지금 텔레헬스에 끼어들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텔레헬스를 쓰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어서 좀 장점을 알려드리면 일단 직원들이 급해서 병원에 가야 되면 이제 빨리 이제 뭐 조퇴를 한다거나 조금 이제 업무 지장이 가면서 이제 아프니까 가야 되는데 가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업무 지장이 안 갈 수는 없는데 이제 텔레헬스를 이용하게 되시면 그냥 뭐 잠깐 그 회의실이나 뭐 어디 조용한 곳에 들어가셔서 한 10분, 15분만 상담을 하시면 금방 이제 약을 찾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는 이 텔레헬스를 직원들에게 베네핏으로 제공해서 이런 이제 직원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베네핏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직원이 처음 저희 이제 텔레스에는 케어 매니저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 케어 매니저가 직원들이 처방을 받았고 약을 처방전이 제대로 그 약국에 갔는지 그리고 약을 픽업을 잘 하셨는지 그리고 복용을 저희가 인스트럭션 한 대로 잘 하셨는지 그런 기록을 저장하는 그런 서비스는 저희 이제 텔레365에는 있는 서비스고 이제 다른 텔레에서도 많이 이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제가 강조한 대로 보험이 없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의사를 볼 수 있고 이제 약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케어 매니저가 굉장히 이제 계속 킵 트랙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굉장한 장점으로 지금 회사들이나 기업들에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왜 회사별로 요구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뭐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서비스가 이렇게 메뉴 같이 있으면 그게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각 기업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게 또 큰 장점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텔레스 설명이었고요. 이제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마지막에 이 텔레헬스 시스템을 기관이나 회사에서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 텔레헬스를 어떻게 이용을 어느 분하고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텔레헬스 쪽인지 아니면 닥터분이신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이제 보험 헬스 인슈런스를 이제 프로바이드 하는 경우 HMO들을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그분들은 이제 직원들은 각각의 다른 의사들을 프라이머리 닥터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 텔레스를 이용했을 때는 어떻게 그걸 연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일단 텔레스를 이용하시려면 그러니까 저희가 텔레 365를 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의사랑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것보다는 텔레 365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의사를 만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에 답을 잘 한 건가요?
아, 네. 네. 나중에 그쪽 연락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그러면 될 것 이제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이제 자료가 나갈 건데,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세세한 거는 자료로 다음에 나가게 될 거예요. 저희 이제 웹사이트도 있고 플랫폼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하실지는 저희가 이렇게 브로셔나 이런 플라이어로 조그맣게 간략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베네핏 텔레스 이용하는 HMO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보험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왜냐면 이게 보험을 받아서 더 청구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보험 없이 더 저렴한 가격에 아까 말씀하신 20불에서 한 79불 사이에만 내시면 그 의사를 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보험을 받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추후 계속 인슈런스를 애드해서 이제 그런 환자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하나의 프로바이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HMO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프라이머리 닥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지금. 지금, 네, 네, 예, 그쪽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네, 네. 아까 말한 건 앱을 하면서 신청하면 직접적으로 연결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HMO 하셔도 이제 프라이머리 닥터랑 예를 들어 어포인먼트가 이제 오늘 전화를 했으면 보통 빨리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급하신데 이제 급하게 뭔가를 받으셔야 되고 빨리 받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그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그 지역에 관계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뉴욕에 있는 사람도 이용을 할 수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 캘리포니아만 됩니다. 오로지 캘리포니아만 가능한데 네. 나중에 그게 확장이 될 겁니까? 네,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전주로 아. 확장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만일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는데요. 네. 제가 이제 출장을 뉴욕으로 갔는데 갑자기 아파요, 거기서. 그랬을 네. 경우에 텔레 365를 이용하면 네. 제가 뉴욕에서 처방전을 받을 수가 있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게 이제 예를 네. 들어 환자와 patient doctor relationship이 형성된 경우에는 이렇게 멀리로 가면 처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저희는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 오피스라기보다는 텔레헬스 오피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는 캘리포니아만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제 그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받으면 약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뉴욕에 있지만 약국에서 약을 받아야 되는데 처방전이 있어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텔레 365를 이용하면 네. 캘리포니아에 있는 닥터를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분이 처방전을 받아서 그거를 약국으로 보내줄 수 있냐는 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약국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지. 예, 그렇죠. 예, 그럴 근데 경우에.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만약에 뉴욕에 라이센스가 있으시다면 가능하세요. 예. 네. 근데 일단은 캘리포니아밖에 없으시면 캘리포니아로만. 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만약에 보험이 있으세요. 보험이 있으시고 이제 진료는 그냥 저희 프라이빗 캐시페이로 보시고 만약에 약을 픽업하셔야 될 때는 본인의 보험을 이용해서 픽업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약도 저렴하게 나가기도 하지만 만약에 본인 먹는 레귤러한 약들이 있는데 그것들 보험 커버를 받고 싶으면 만약에 보험이 있으시다면 그건 보험으로 약국에 가시면은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문자로 질문 주신 분 중에요. 텔레헬스에 가입 시 보험 가입을 추가로 안 하면 여전히 IRS 페널티를 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저도 IRS 부분은 제가 조금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 질문 하나 간단하게 있는데, 네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간 텔레헬스 미래는 굉장히
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고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네. 그 지금 여기 텔레 365 여기 텔레헬스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지금 진료 과목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여기 아마 계시는 분들 오늘 그 세미나 들으신 분들께서도 내가 어떤 상황일 때 어디까지를 쓸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또 지금 갖추고 계신 의료진이나 시스템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그 텔레 365에서 저 계획하고 계시는 진료 과목이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실제로 이제 연락이 갔을 때 그 이 처방이나 치료가 가능한지 그거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저희 상주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진료 과목은 일단 내과랑 이제 가정의학과이세요. 그래서 일단 되게 광범위하게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정말 사소하게 뭐 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위가 뭐 좀 속이 안 좋다던가 아니면은 뭐 귀병, 뭐 눈병, 뭐 비염,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되게 간단하게 약으로 처방 가능할 수 있는 건 저희가 거의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방광염 아니면 뭐 이제 뭐 일단 꼭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증상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거는 그런 게 되게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패밀리 메디슨, 인터널 메디슨 가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는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응급한 정말 이제 생명과 직결된 예를 들어 뭐 진짜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들었을 때 이거는 정말 응급이다 이러면 저희가 응급실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뭐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 감염 아니면 뭐 정말 뭐 당뇨가 있으셔서 당뇨 약을 리필 받으셔야 된다던가 뭐 혈압약이 갑자기 떨어지셨는데 당장 내일 드실 약이 없다던가 이런 경우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한번 보고 리필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그 지금 말씀 잘 주셨는 것 같고요. 네네.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게 그 검사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청진기를 대든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든 초음파를 찍든 네. 검사가 필요 없는 수준에서 문진으로 그 처방이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서 지금 처치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진료를 하다가 예를 들어 이분은 뭔가 혈액 검사가 필요하다 아니면 뭔가 엑스레이를 찍어야 할 것 같다 아니면 초음파 또는 EKG 뭐 심전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래서 지금 클리닉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유도 그거고요. 그래서 그런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저희 클리닉으로 오셔가지고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연결이 됐을 때요. 네. 닥터가 다 한국 닥터신가요? 저희 한국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외국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한국 분이 한국말로 받으시길 원하시면 통역이 무조건 같이 참여하는 걸로. 네. 통역 서비스도 제공해 주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네. 이제 약속됐던 1시간이 다 이제 거의 가는데요. 네네. 오늘 이렇게 추가 질문 하시는 건가요? 혹시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기타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한 1시간 동안 설명해 주시는 우리 사이먼 피러한 박사님과 우리 지금 해 주신 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타는 다음에 또 다른 그 좋은 주제로 8월 달에 다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